설명해 진행하겠습니다. 세움학원의 핵심 전략학교 중동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된 박헌진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서 저는 총 세 가지의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전년도 1학기 학교 시험 분석에 대한 내용과 핸드북, 중동고 필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브로셔 이렇게 총 준비했는데 상담실에서 이렇게 상담 진행하시고 해당 자료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보시면 저는 매년 이렇게 지피지기나 혹은 불광불급이라는 사자성어로 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올해 중동고 통합과학 시험 대비를 준비하면서 저는 임중도원이라는 사자성어로 마음을 다지기로 다짐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우리 중동고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시험 그리고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학교에 매우 집중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 이렇게 임중도원이라는 자세로 이번 시험 대비에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전년도 학교 모든 기출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 조립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고요. 각 기간별로 학생들이 시험 대비 중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 1대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한 3개년 정도 제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중동고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라는 목표 하에 통합과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고, 매년 이제 1300개의 동영상 혹은 카톡방 관리를 통해서 학생과 매우 친밀하게 소통하고, 또 하나 전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하고자 노력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전년도의 경우 프린시플이라는 이제 개념서, 즉 수능형 문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핵심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그니처라는 주간지를 통해서 우리 중동고 기출을 세세하게 분석하여 그 분석한 내용들을 문제화해 학생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핸드북도 2학기 때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학교 필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끝으로 시험 대비 말미에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내용들을 발췌해서 학교 선생님의 의중이나 혹은 시험의 의도를 따라가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 제가 준비했던 이제 학교들의 이제 이렇게 성적률에 해당되는데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이제 관심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겠다라는 마음을 다집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평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좀 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피드백을 주셨는데 이 역시 체계적인 시스템 혹은 꼼꼼한 관리로 좀 더 보답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학교 시험 대비에 앞서 정확히 어떻게 학생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시험 기간 학습 계획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선 보통의 시험 대비 기간은 대략 한 6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간 내 n분의 1 해서 시험에 대한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4주에서 한 4.5주 정도로 시험을 진도를 마무리하겠다. 특히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1주나 혹은 2주 차에 시험 대비 영역 중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고난이도에 집중해서 그를 통해서 수업 진행 후 클리닉에 집중한다. 이유인즉슨 뒤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수학이나 국어, 영어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혹은 클리닉이 중복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학은 시험 대비 시작과 동시에 클리닉이나 혹은 고난이도를 좀 더 정리를 해서 이후에 조금 더 편안하고 혹은 안정적으로 시험 대비 기간 학습 관리를 진행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저는 누적 테스트를 진행하고 실전에 준하는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포인트 자체는 매주 진행될 때마다 이렇게 진도는 나갈 거고 그 진도에 해당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주에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를 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 끝으로 이렇게 5주하고 6주차 정도에는 학생들이 실전에 준하는 이제 시험 모의고사에 해당되겠죠. 학교 유형과 매우 유사하게 문제 출제해서 실전 감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직보의 자료의 경우에는 총 출판사, 우리 학교 출판사 분명히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지만 다양하게 문제가 파생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는 5종 교과서의 핵심 유형 혹은
심화 문제를 전체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실전 감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학생 진로 상담이 있는데 뭐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선 고난이도 문제에 대해서 문제풀이 혹은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마다 이제 편차가 분명히 생길 건데 그 편차를 원활하게 극복하기 위해서 학생 상담에 집중할 예정이고 시험 말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험 분석 자료를 이렇게 전달하거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학교의 기출 유형을 하나하나 따라간다라는 목표를 설정했고 그를 통해서 이후 학습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점 전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는 시험 분석에 대해서 이제 약간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제가 1주차 혹은 2주차 각각 주차별로 모의고사를 보는 혹은 테스트를 보는 이제 기본 양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 내용 잠시 보시면 왼쪽의 경우 이렇게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전주차에 가장 많이 나온 오답에 해당됩니다. 이런 오답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데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인지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라는 생각하에 모든 문항 인덱스 처리하고 있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쏟아내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계속 정리해 나아가고 있다. 끝으로 각 주차별로 이제 어려운 내용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전체 오답률이나 혹은 정답률을 분석해서 우리 학생들이 부족한 점을 그 다음 주에 개선하거나 혹은 보충이나 클리닉 때 이렇게 원활하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 모든 반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하겠지만 학생별로 학생이 어떤 내용이 틀리고 있는지 누적 관리를 해서 학생마다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누적 테스트의 이제 대표적인 예시인데 테스트 1회차 제출제 그리고 2회차 제출제 그리고 그들의 각각의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답률 63%인데 제 목표 기준은 모든 문항 정답률 80%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심화된 내용이나 혹은 가장 기본적이거나 혹은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서 틀릴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다음 보시면 주차별 각각의 사례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겠죠. 이 전주차에 많이 틀렸던 내용에 해당되고 모든 문항은 다 이렇게 인덱스 처리하고 있으며 각 섹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소단원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추가적으로 전체 빈도를 맞춰서 나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각각의 이제 문항별로 오답률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3번의 경우에는 2번을 체크한 친구들이 대략 72% 정도 되고 여기 4번을 체크한 친구들이 17.7%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으로 찍었고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5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수업 시간 내에 전체 전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개인별 학습 관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단톡방에 대해서 매우 활성화한다. 그리고 학생 개별적으로 전화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이제 소소한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선 시험 분석 내용 마찬가지 전달하고 있고 수업 시간 내 이제 과제나 혹은 기타 등등의 공지사항도 단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시험 대비 동기부여나 혹은 질의응답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문제를 선별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2학기 기말고사의 경우에 화학 문제 서술형이 나왔는데 전날 제가 직보 중에 미처 이렇게 진행하고 혹은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다가 이게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렇게 서술형 가능성을 제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마찬가지 똑같은 유형으로 문제가 나와서 시험 보는데 다소 유리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새벽까지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이들과 좀 더 끈끈한 혹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특히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가 모닝 키포인트입니다. 시험 대비 대략 한 3주나 4주 전부터 매일 오전 7시 15분에 학생들에게 문자가 나갑니다. 우리 학교의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필기를 기반으로 핵심 요소를 정리해서 암기할 수 있는 요소 대략 5개에서 7개 정도를 매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앱스트랙이라는 건 제가 전년도에 실행했던 것 중에 가장 과학적이다 혹은 체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문항의 구성에 대해서 매주차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즉 매주 테스트를 보거나 혹은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 테스트나 모의고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 보고 그리고 그 점수를 통해서 학부모님께 이렇게 소통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 시험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일례로 문항 30문제 구성하였고 테스트 4회차 세 문항을 변형 제출제했다. 또 하나 대순항 문항 중에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제 추가했다. 30문항 중에 이제 모든 문제를 도표, 그림, 그래프로 정리했다. 즉 수능형에 포커싱해서 문제를 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문항 유형별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체 모방 신소재에 대한 전기 혹은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두 문항 출제했고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무엇을 진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전하고 싶습니다. 자, 클리닉의 상황입니다. 자, 이 장에서 가장 눈에 띄어야 되는 건 아마도 새벽 4시 클리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고는 1학기부터 앞서 말씀드렸던 시험 대비 초반부터 항상 달린다라는 각오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중동고의 경우 굉장히 클리닉에 참여하는 빈도가 높고 그리고 학생의 만족도가 나름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새벽 4시까지 남아서 공부하거나 혹은 본인이 힘들어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기본 상황의 경우에는 매주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시간을 확정을 했는데 사실 주중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카톡이나 혹은 말씀드렸던 전화를 통해서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학교 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보 이전 혹은 그 전 매 주차마다 학교의 필기를 주간지에 업데이트해서 현재 우리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전체 피드백을 받아 보면 나름 클리닉이나 이제 피드백 그리고 학생 성향 분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또 하나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해서 학교별 맞춤형 강의를 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중동고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를 전달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관리의 포인트겠죠. 연구소나 혹은 각각의 클리닉을 통해서 여튼 최대한 학생들과 친밀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 있다라는 점 전달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수능이 정답이다라는 이제 포인트로 제가 학교 기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미 아시다시피 고등은 1등급이 4%에 해당됩니다. 중등의 경우 예를 들어 중동중의 경우 A등급을 맞은 학생이 전년도 대략 45% 정도 됐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등급을 받는다는 건 결국 1등급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고 결국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말씀 전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제가 최근 대략 한 3, 4개년 정도의 수능 문제를 이제 좀 정리했습니다. 물화생지 모든 영역을 이제 체크했는데 해당 내용은 통합과학과 연계되어 있는 실험 파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요 파트가 바로 24학년도 그러니까 전년도겠네요. 수능에 출제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하는 것이 우리 중동고 시험 대비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중동고는 물리와 화학의 빈도 혹은 난이도가 높습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물리는 전체적인 문항수가 굉장히 많은 편인 거고 화학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그 정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아마도 수능에서 이제 발췌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점 전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제가 각각의 문항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나오는 시험의 유형은 개념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 유형이 그래프나 혹은 도식화를 통해서 심화가 되고 좀 더 다른 형태로 변형돼서 이제 수능 자료 해석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이 세 가지의 단계에서 우리 중동고의 킬러 문항은 그렇죠. 수능 자료 해석에 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시험 대비에 앞서서 고등학교 2학년 9월 모의고사까지 나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중동고의 트렌드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그리고
6모, 9모까지 이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교 기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진행할 건데 첫 번째 우리 학교 통합과 평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게 널뛰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뭐 다른 학교들의 추세를 보면 거의 대부분 20년 혹은 21년부터 이렇게 평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개정 이후에 그에 대한 이제 솔루션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전체 준비하는 이 노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중동고의 경우에는 각각의 난이도가 굉장히 연도별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전년도에 1학기의 경우 매우 어려운 물리문항부터 중간고사부터 되게 어려워졌다라는 점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영역별 즉 1단원과 2단원에 대한 전체 대략 한 5개년 정도의 통계를 냈는데 왼쪽에 보시는 이 노란색 파트가 결국 우리 학교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최다 빈출 유형에 해당됩니다. 보시면 물리 파트가 아무래도 지배적인데 특히 학부모님들께 이제 핵심 요소로 전달하고 싶은 건 물리와 화학이 중요한 건 어느 누구나 아나 특히 유전 정보의 흐름, 생명 파트겠죠.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이라는 내용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유전 정보의 흐름 그리고 지구 파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그 발문이나 혹은 자료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단순히 이전에 생명과 지구과학은 암기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개념 이해하고 각각의 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보시면 A등급 즉 최다 빈출 유형에는 아마도 이렇게 화학 파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화학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여기 있죠. 예, 이온결합과 고온결합 그리고 물질의 특성입니다. 나누어 보자면 물리의 경우에는 최다 빈출 유형이 많은 거고 그리고 화학의 경우에는 고난이도가 굉장히 많은 편이다. 즉 문항수가 화학은 물리보다는 다소 적지만 난이도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중동고 통합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 특히 화학의 킬러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전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각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했던 내용들을 그쵸? 제가 앞장에 정리한 내용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요 1단원에 이제 2 중단원에 해당되겠죠.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넘어가면 요 내용보다는 다소 빈도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단순히 열심히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파트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2단원으로 넘어가면 그렇죠. 말씀드렸던 중력과 운동 그리고 운동량과 충격량에 그리고 또 하나 지구 시스템에 대한 빈도수가 매우 높다. 그래서 중동고는 한쪽으로 나름 치우치는 시험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시험 기간 내에 마찬가지 그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생체 촉매나 뭐 유전 정보 흐름도 마찬가지 빈도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저 2학기 범위에 해당되겠죠. 예, 그렇죠. 예. 특이 진도는 거의 없는 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기출 유형에 대해서 나름 분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2학기 중간고사 우리 중동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이제 전체 정답률에 해당되는 거고 뭐 생태계 평형 유지 그리고 생태계 구성 요소와의 사이 이들은 전 인원 다 그렇죠. 설문조사 진행했던 전 인원 다 맞게 되었고 나름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서술형 5번에 있습니다. 그렇죠? 서술형 6번에 있죠. 그래서 전체 다른 문항에 대한 이제 제가 현재 준비했던 학생들의 정답률은 매우 높은 편인데 특히 서술형의 빈도 특히 여기 보시면 생명 파트겠죠. 이게 53%의 정답률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우리는 1등급을 받기 위해 서술형에 매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총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동고에서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1번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해야 된다. 두 번째 화학의 킬러 파트에 대해서 초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 학생들이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단어 선택이나 혹은 그렇죠 서술에 대해서 나름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해야지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문항을 보시면 왼쪽은 우리 학교 기출에 해당되고
그와 관련돼 있는 이제 수능 문항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사례가 이제 매우 중요한 사례인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정답률이 나왔나를 확인하고 즉 전년도 시험 기출에 해당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3번이나 4번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 54%의 이제 이런 정답률을 보였는데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26%, 12%의 정답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5개념에 대해서 24년 중등고 시험 대비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다짐을 전합니다. 마찬가지 사례 이렇게 그리고 생태계 파트의 이제 기본적인 요소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보기가 나름 이제 계속 변형이 되면서 난이도가 정리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했다. 첫 번째, 저는 수능에 포커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험 대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은 수능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 이제 포커싱해야 된다.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전체의 개념을 이해한 다음 학교의 지역적인 혹은 특이성 있는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 하에 시그니처라는 주관지를 만들었고 마지막 그도 부족하겠다라는 생각 하에 그리고 특히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풀어가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그래서 시험 말미에는 총 5종 교과서에 있는 심화 문제, 수능형 문제,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 전체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각 시험 대비마다 이렇게 정답률이나 혹은 이렇게 적중률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문제를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학교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혹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취지 하에 추적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 보시면 이제 각각의 문항이 어디에서 출제되는지를 확인해서 학교 선생님의 성향을 분석하고 싶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나름 전공이나 혹은 본인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취향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를 전체적으로 계승 발전하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개념서에 해당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혹은 3학년 과정까지 모든 개념, 즉 통과에서 확장될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수록하고 있고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뭐 방학 동안 이제 특강 대략 한 8주 차가 되겠죠. 그랬을 때 대략 2176문제를 푸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많은 문제를 푼다가 좋은 게 아니라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항상 과제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이 풀 수 있도록 진행하고 시험 대비 중에는 클리닉을 통해서 밀리지 않는 학습 관리를 진행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각각의 개념서의 기본 유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 기출인데 각각의 그렇죠. 이런 본교재나 혹은 테스트지에서 수능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최적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 모델의 경우에도 그와 관련되어 있는 원리를 실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실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는데 포커싱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고 혹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간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학교 선생님들은 나름 시험 대비를 최대한 이렇게 열심히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중등고만의 특색이 있는 그렇죠 교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라는 주제 하에 중등고 이렇게 시험 대비에 해당되는 그렇죠 주간지 모습인데 각각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정확히 진행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획에 따라서 정확히 진행하고 그 각 소단원의 난이도가 무엇인지를 체크한다. 두 번째, 학교 기출에 기반한다. 수업 시간 시작과 동시에 저는 일단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유형들이 나온다라고 전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습의 방향성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그쵸 매번 학생들이 어떤 데에 포커싱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하고 집중한다. 그리고 우리 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이며 이건 이제 저에 대한 반성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명예의 전당이라고 우리는 주차별로 1등 혹은 2등은 항상 기록하고 있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있으며 세 번째 칸의 경우에는 성적 대상승자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을 이제 체크해서 분석하는 건 사실 시간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 혹은 칭찬을 하면 아무래도
지인에게 스스로 자랑한다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과제 안 한 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기록해서 해당 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 누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중동고는 여튼 수능형 문제 그리고 고난이도가 포인트가 되겠죠. 킬러 파트에 대한 문항도 따로 주간지 내 각 데이별로 이제 설정을 해서 일관지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제의 경우에는 뒷장에 이제 전체 정리하거나 혹은 관련 영상을 QR로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중동고의 경우 20년, 21년에 그쵸 신소재 파트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신소재 파트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어떤 의미냐?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에는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에 따른 프라이드나 혹은 문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내는 상황이다. 그리고 전체 발문을 통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지 혹은 각각의 핵심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학교 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문제 구상하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 이건 이 교과부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해당 이제 소단원의 이제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3년의 경우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문제죠. 일반적인 문제를 넘어서 삼중 충돌까지 나와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모의고사 형태까지 시험에 출제되고 있다. 2학기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내용이죠. 전체 지문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산하 환원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 단순히 해당 내용을 지엽적으로 암기하고 그리고 문제를 이제 패턴화해서 푸는 것보다 전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돼야지 해당 문제 풀 수 있고, 각각의 요소들은 다 수능형으로 구성되고 있다라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점을 준비하기 위해 저는 시그니처라는 주간지를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동영상의 경우에는 복습할 수 있는 모든 영상 다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크오버라는 건 시험 직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역시 시험 대비 대략 3주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학생별로 공부하는 이제 시점이나 혹은 시간이 좀 다른데 개별화해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전화입니다. 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학 기간 이제 특강에 해당되는데 저는 미리 프리반을 먼저 준비를 했고 통합과학 프리반을 통해서 문제의 정답률이나 오답률을 이미 주차별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느 파트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빈도수가 높게 정답률이 나오는지를 체크해서 이 문항을 통해서 이제 방학 특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해당 내용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고의 물화학 파트의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구성은 아마도 물리와 화학에 집중을 하고, 특히 말씀드렸던 생명정보 흐름의 경우에 우리 중동고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1단원 즉 학교 개학과 동시에 우리가 최대한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구성을 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항을 보고서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학 파트의 경우엔 단순 암기 혹은 지엽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수능형 구성으로 체외각 전자와 이제 원자 번호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이 원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설정돼 있는지 그리고 전자 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이제 문제로 구성하고 있고, 각각의 비율이나 이제 비교가 많이 나온다. 다음 보시면 물리는 이제 기본 내용, 그렇죠? 속력이나 속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지 물리 원파트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운동량과 충격량 이제 대표 유형에 해당되죠. 고등학교 2학년 수능형 문제로 학교 시험 구성되고 있다. 다음 보시면 이제 샤가프 법칙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DNA의 이제 구성 요소 빈도수 혹은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즉 수학적인 요소가 다소 가미되어 있는 느낌이 많은 편이고, 특히 화학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실생활 사례를 통해서 그들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중화반응과 뭐 산과연계의 경우에도 기본 학교의 경우는 이렇게 한 문항씩으로 떨어지는데 그걸 융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전기 파트도 마찬가지. 단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서술형으로 나누어서 전체 이제 실수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감점 요소가 매우 높다 해서 제가 전년도에 이제 보내드렸던 문자에 그쵸 1등급 컷이 다소 높은데 이유인즉슨 이러한 이제 감점을 배제하고 이제 설정을 한 거죠. 그런데 학교는 23년도에 감점 요소를 최대한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빅뱅의 경우에는 그쵸 이러한 발문을 통해서 해당 지문이 정확히 이해한 바가 무엇인지를 나름 구성하고 계신다라는 독특한 유형의 문항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는 이번 방학 특강 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핵심 소단원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각 단원에서 구성되어 있는 보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 올리고 싶고요. 자, 이제 통합과학 이제 특강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생명과학의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우리 중동고 선배들이겠죠. 학생들 함께 진행하는 빈도수가 높다. 자, 이제 수업 모습에 해당되는 거고 총 마무리 지으면 저는 학생과 함께 동행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학생을 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싶고 학생보다 더 처절히 준비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즉 최소 투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학교 기출 분석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처럼 계속 분석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학교는 수능형 문제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표 그림 그래프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된다. 전체 수업에 대한 이제 방향성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는 수업 시간 내 무조건 암기시킨다. 포인트. 두 번째, 제가 이제 나름 함수 파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나 그 그래프 혹은 도표가 왜 구성됐는지를 이해시켜서 단순히 관계식 구성하고 그 관계식에 숫자 넣어서 대입해서 문제 푸는 패턴이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고 학교 선생님의 출제 의도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 문제 풀 수 있도록 수업 진행하겠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항상 설명회 때 요 문구를 혹은 제 문자에 요 문구를 항상 넣습니다. 매번 어머니 그 마음처럼 가르치겠다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2024년 중동고 시험 대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